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올해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당된 내용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 1월 한 달 동안에 50% 이상 종목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있으니까 자료집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1월 이후로 대폭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이 종목들을 집중을 하고 있겠습니다. 연준이 지금 이제 1월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산 시장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현재 지금 90년대와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2020년대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신성장 섹터가 등장을 하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외국인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20년 정도 동안에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역대급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1년에서 2년 내에 대세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었던 적이 대부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AI 상승의 1차 시기였습니다. 일부 종목에 국한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서 핵심 수혜가 AI 쪽으로 몰리고 있겠습니다. 고금리가 뉴 노멀이 되고 있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1월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되었고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1월 금리 동결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3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1월 달 대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로 12월 달 1월 달까지 3달 동안을 대세 상승을 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이 대세 상승의 모멘텀이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하다. 시카고 선물거래소 쪽에서 이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 점치게 되는데 작년 연말까지 3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80%, 90% 거의 확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대세 상승이 진행이 되다가 자산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줄 수가 있었었고요. 지금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이 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겠습니다. 2020년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과거 1990년대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990년에 걸프전이 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2020년대 같은 경우도 러우 전쟁이 펼쳐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중동 전쟁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좀 국지전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란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무장 단체들이 미국의 유조선들을 공격을 하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한 10년 정도 사이에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이 이전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다 보니까 역대 최고로 손을 꼽히고 있는 인플레이션 사태로서 연결이 되고 있는 굉장히 비슷한 좀 이제 글로벌 노이즈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990년대 당시에 금리 추이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가 인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1993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금리 인상에 돌입이 되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됐었고 기준금리가 6%대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2년 이상의 금리 인하 국면이 진행이 됐었는데도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급격한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4%대 5% 고금리가 상당시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굉장히 낮은 금리에서 시장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고금리인 상황이 이제 평범해지게 되는 뉴 노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겠죠.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역대 최고로 가파르게 진행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제로 금리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금리가 치솟게 되고 현재 지금 시장 속에서 급격한 금리 인하 바로 인제 곧바로 이 제로 금리 그러니까 현재 제로 금리에 대해서 워낙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제로 금리에 너무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금리가 제로 금리 때였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신용대출이라고 하던가 주담대 그런 대출 이자가 3%를 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선에서 대규모 자금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가 8% 9%까지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체감이 되는 게 3배가 올라가 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금리 당시 때 집을 샀다라고 하면 1년에 200만 원만 내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8~9%대까지 3배 이상이 올라가면서 600만 원 이렇게 인제 돼 버리게 되겠고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만약에 1,000억의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놓고 보시게 되면 뭐 1년에 한 30억 정도만 자금 비용을 냈다라고 하면은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에서 1,000원을 기업들이 빌려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100억 정도 이렇게 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금리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비용이 급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고금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2년, 3년 정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원자재 같은 경우도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따라서 급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소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좀 이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인제 이 공급을 하는 수익성 같은 경우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기업들이 비용의 증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업들이 1,000억을 대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1년에 30억만 벌었다라고 하면은 이 30억보다 수익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50억만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금리나 여러 가지 비용을 제거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이게 30억 내던 거를 이자를 100억을 이제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50억을 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50억인 적자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둬야 되고 이 높은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 가지고 투자를 하는 상황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기업들 재무에 굉장히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이 고금리보다 더 큰 그러니까 200억, 300억 뭐 나중에는 뭐 1,000억 이렇게 수익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고금리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 쪽으로 그러니까 고금리와 이러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일부 핵심 성장 섹터로
자금이 집중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90년대 같은 경우는 해당 돈이 바로 인터넷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주요 자금들이 바로 IT 섹터 쪽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석유화학 쪽이라고 하던가 중공업, 뭐 철강, 자동차 이쪽으로 인제 돈이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고금리 시대가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IT 섹터의 성장률이 미친 듯이 나와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자금들이 이 IT 섹터로 모이고 그러면서 들어올 돈이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래 기대가 되는 성장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이클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 PC 통신, 소프트웨어, 게임 쪽으로 이제 돈이 어마무시하게 몰리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 이후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역대 최고의 최장의 골디락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는 선에서 고성장을 지속하는 골디락스 시대가 1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호한 경제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고금리 같은 경우도 3년 이상 지속이 되었고요.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증시도 5년 이상의 대세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아예 망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자 바로 디지털 전환이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제조업부터 사무, 상담, 광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AI가 적용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런 불황 속에서도 폭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AI에 대한 자금 집중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겠고요. AI 산업이 결국에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성장 섹터로서의 이 AI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 침체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인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성장 섹터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역할들을 해줬기 때문에 요번 타이밍에서는 바로 'AI의 시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현재 지금 조정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대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3달 동안 선반영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이래 버리니까 선반영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 조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조정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작년에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25년 만에 역대 최대 순매수 16조 원을 쓸어 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대세 상승 직전에 우리나라 증시 대세 상승 직전에 1년, 2년 동안 외국인들 삼성전자 대규모 매집이 반드시 있었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에 아주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AI 핵심 수혜주가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매수 기회로서 삼아야 되겠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금 이제 이 증권업계 최우선 매수 업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작년 이제 AI 1차 시기 같은 경우는 HBM이라고 하던가 일부 AI 섹터 쪽으로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게 되면서 해당 산업과 같이 연관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혜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겠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셀바스 AI입니다. 국내 1호 AI 전문 상장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 외국인 200억대 대규모 순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음성 인식 기술력을 바탕으로서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겠고 아무래도 이런 음성 인식들에다가 AI를 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실적 급증이 기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겠고요. 최근에 지금 이 음성인식 이후로 AI 의료 시장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의료 기업들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AI 기술력들을 녹여내려는 시도들이 지금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또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KINX입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 가지고 한 40~50%대 상승세가 나왔었던 기업인데 여전히 배고프다. 데이터 센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국내 기업들이나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클라우드 허브를 연결해 주는 핵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연동이 되고 AI 개발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AI 클라우드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신규 데이터 센터가 5월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캐파 2배 이상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미칠 듯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2배 이상 증가가 기대가 되고 현재 지금 KINX의 수익성이 30% 전후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밸류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외국인 지분 비율 30% 이상 쓸어 담고 있습니다. 챗 GPT 등장 이후로 1년 이상 동안에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500억 이상의 순매수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SFA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겠고요.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수혜에 크게 부각을 받고 있겠습니다. 두산그룹이 최근에 이제 신성장 모멘텀으로서 이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겠죠. 테스나 인수에 이어서 최근에 해당 기업 인수를 하기 위해서 SFA 반도체 기업 실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SFA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적자 전환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지금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산그룹 쪽에서 인수가 검토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해당 기업이 팔 의향이 있으면은 다른 기업들도 인수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인수 경쟁이 펼쳐질 수 있는 기대감도 굉장히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 경쟁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최근 들어 가지고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마무시한 또 폭등세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죠. 작년 지금 최저점 부근에서 1년 가까이 외국인 300억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AI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지금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여기서 찍어 드렸었던 AI 6G 관련주들 1월 한 달 동안에만 50% 이상 급등 강하게 나온 종목들 다수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는 종목들 투자 포인트들 여기서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 안에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거 어플 설치하는데요.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데가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버튼, 어떤 게시판 들어가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를 해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기에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이용하시기 전에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시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지금 이제 과금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첨부 파일 여기 부분 누르시면은 해당 자료집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종목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당장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메가 MD 한 이틀, 3일 만에 찍어 드리고 나서 20% 급등세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었고요. 당장 이제 지난주에 또 찍어 드렸었던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찍어 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당일 급등 20% 나타나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자료집들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관련된 체크 포인트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요. 당일 시장에서 단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해당 시장에서 이제 메가시티 쪽하고 항공 관련주 굉장히 중요했었죠. 해당 종목 당일 이제 단타로서 5%, 10% 급등세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은 금액들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재밌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